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 날로 먹으려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넣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원해야지. 네.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이 선의의 세입자 피해자들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다면 이런 이 갭 투자 형식으로 발생되는 이런 전세 매물이 어떻게 사기가 되는 건지, 예? 무조건 다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김남원 멘토님께 좀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면 키워드가 무갭, 역갭, 그리고 바지명의. 뭐 제가 봤을 때 뭐 사실 무갭하고 이 사실 바지명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보통 사기꾼들이 봤을 때 바지 사장 내세우고 뭐 도망가고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요 키워드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허심탄회하게 우리 멘토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차근차근 가죠? 차근차근? 네, 무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무갭. 무갭은 말 그대로 네. 일단 갭 투자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갭 투자는 그 매매가에 매매 물건을 그렇죠. 전세를 놔서 그렇죠.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네. 세팅하는 형태인데 네, 그러면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갭만큼 돈을 묻어놨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차익을 보는, 시세 차익을 보는. 그렇죠. 아까도 이제 그건데. 설명이 나왔지만. 예. 근데 이 무갭이라는 거는 갭이 없어. 돈이 실제 내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렇죠. 그냥 집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네.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그게- 떨어진 거죠, 뭐. 네. 네. 그게 이제 무갭인데 네. 돈 안 넣고 돈을 벌겠다. 네. 네. 그게 시작이 뭐 수익성, 사업성을 봤을 때는 뭐 상당한 효율성이 있는 거죠. 돈 없이 돈을 번다. 그 플랫폼 안에서. 그럼 뭐, 훅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이 생기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세입자의 이런,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것 때문에 투자자, 흔히 관심 있는 분들, 나도 네. 부동산에 재테크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 돈 없이 돈을 번다? 네. 위에서 물을 창조한다?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건 봤을 때는 발상 자체는, 관심 있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몇백 세대씩 예? 집을 가지고 있고 날르고 그러겠죠. 음. 그럼 역대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 역갭이라는 거는 이거는 네. 또 이제 새로 만든 신조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역갭이란 말은 아마 쓴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아무래도. 역갭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말 그대로 집을 사면 돈이 생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돈이 돈을 생긴다. 주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집도 사는데 오고 내 명의로 집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이거,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말이 이런- 되는 이게 이- 상식선에서는 그렇죠. 상식선에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이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기라는 말이 나왔을 그러니까 텐데 이거 여기 바지명이 역갭을 같이 묶어서 가야 될. 네, 어떻게 네. 보면 무게과 바지명의도 엮여지는 거고 그쵸? 어차피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역객과 바지명의도 엮여지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집 주인 뭐 건축주 모든 건축주가 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누군가는 이제 뭐 전세 시장이 전세자금 대출은 또 잘 나오고 하니까요. 뭐 담보 대출은 좀 규제가 심하긴 하지만요. 아무나 데려다가 명의로 세우면서 돈도 준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수수료 뭐 몇백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돼서 네. 뭐 전에도 봤던 것처럼 네. 일부 지역에서 네네. 뭐 명의자 주인이 600세대를 갖고 있네, 1000세대를 갖고 있네. 그렇죠. 터졌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네네. 이 명의자 네. 실제 명의자라는 거는 네. 자기 이름만 썼지 책임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의자라고 할 수 있고 네.
바지는 네. 바지를 검색을 해봤잖아요. 바지가 이 바지잖아. 입고 벗기 편하라고? 뭐 그러니까 뭐 당장에는 그 내 집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수수료를 주니까 그쵸? 내 명의를 줬다가 그 돈 뭐 어떻게 잘 재테크를 하시는지 아니면 탕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년 뒤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은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조금이라도 무갭이 아니라 무갭은 그래야만 무갭은 네. 뭐가 들어가면 필요경비가 들어가요. 취등록세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취등록세 법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실제 그 매물에 대한 가격이 포함 안 돼도 네. 필요경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임대사업자 또 혜택을 보는 게 있겠지만은 네. 그럼 역갭은 말 그대로 돈이 생기는 거야 집을. 네. 지금 최영식 멘토님이 지금 집을 사는데 돈을 준대. 거기다 취등록세까지 내주고요. 그럼 집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땡큐죠. 땡큐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나중에 벌어질지를 생각하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2년 전, 몇 년 전에, 신축 빌라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말씀 주신, 아무 명의자나 세워서 돈 줘가지고, 그쵸? 빨리 매물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손 털고 그냥 떠넘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떠넘김을 받은 사람은 난 돈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이게 내 집인지 누구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언니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돈이 현금이 들어주니까 네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든 네. 그러니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네. 책임 소지가 없기 때문에 잘 봐요. 지체장애자가 될 수 있어요, 명의자. 네?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체장애 난 집을 못 사진 않잖아요. 좀 그렇죠. 지능이 떨어져. 아니면 다리 불구, 이건 비하 발언이 아니라, 네네.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네. 금융거래 정상적이 아닌데, 신용불량자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 네. 신용불량자가 아닌 누군가 이제 사회적 이런 네. 약자인 분들을 네. 꼬드겨서. 그런 분들이 더 이런 거에 더 현혹이 많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정상인들도 돈이 생긴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럼 당장에 그 그냥 뒤에 돈을- 책임 수재는 돈을 아무런 주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사기란 말을 왜 어느라 표현이 나오냐면, 네. 그 의도가 상당히 나쁘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서부터 계획됐다. 이럴 그렇죠. 수도 볼수 처음부터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알면서 진행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이게 거예요. 조금 이게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다기보다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의도가 누군가는 세입자가 됐든 그걸 알지만 알고도 진행했다는 거. 알고 이제 진행했다는 그게 거죠. 여러 건이라면 100건, 200건, 1000건이 됐다면 그건 네. 사기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채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이거 잘 몰랐던 분들은 그냥 집에 근저당만 없어도 안전한지 알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저당만 없으면 안전한지 알지. 집주인이 당장에 내물에 아니면 일주 후에 파산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당장에 그냥 수수료 때문에 그냥 명의만 넘겨받았다가 2년 뒤에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적도 없고 파산 신고해버리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브로커가 있을 것이고 그걸 네. 알고 진행해주는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걸 모르고 들어온 선의의 세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건데 그러면 사기가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본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 네. 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요. 네. 말 그대로 최영수 멘토님이 2억 5천짜리 투룸 매매를 사. 네. 빌라를 사. 다세를. 네. 근데 사면 한 집당 300만 원 준대요. 저한테요. 그럼 그다음에 백채 받죠. 그러면. 들어가는 집 취등록세, 세금, 법무사 비용 다 네. 내준대. 네. 그 돈도 3, 400 될 거예요. 그걸 다 내준대.
그러니까 제가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냥 제 명의만 주면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런 명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거를 월세 보증금 아니면 전세로 맞춰서 네. 날려버리는 경매로 날려버리는 형태가 있었다면 10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네. 이거는 대출이 좀 막혔으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네. 가는 거예요. 그냥 전세랑 상관없이 집 네. 소유권만 가져와. 그리고 네. 우린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전세를 네. 맞춰. 네. 고가에. 네. 근데 그거를 방조 아니면 동조하는 게 네. 건축주고 브로커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 명의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집을 가져오는데 재산세만 늘어나 건보료만 늘어나 그러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생기잖아. 그 명의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사는데 한 집당 300만 원씩 되고 네. 100집이면 얼마야? 3억이야. 거기다 들어간 필요 경비까지 다 대줘. 건축주가 됐든 누가 브로커가 될 수 있어. 실익이 있잖아요. 내가 한 집 생기는데 300만 원씩 생겨. 100집이면 300? 3억? 1000집이면 30억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의도가 나쁜 의도로 그러면 사기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모르고 빌려준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거는 당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지가 없어. 나 몰라 하면 돼. 그거를 모른다? 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집도 주고 명의를 빌려주면 말이 빌려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집을 주는 거죠. 그죠? 돈도 주고 한 500만 원 드릴게요. 이 집 명의 가지세요. 그죠? 그럼 나중에 2년 뒤에 분명히 집값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바지 명의자라 볼 수는 없고 네. 그거는 그냥 선량한 명의자?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있을 만약에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한 거죠. 떨어질 경우는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오를 경우만 응. 핑크빛 응. 이런 것만 제시하고 만약에 그러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 뭐 전세금 빼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고 계시라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근데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상식선에서는 아니 돈을 주고 가져가래 막 100채씩 200채씩 그러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최승민터 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누가 안 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고도 알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체장에 좀 판단력이 없는 분들 그래서 바지 명의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스컴퓨터 600채, 1000채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그렇게 명의자 말 그대로 순수 바지 명의자들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 볼 수도 있고 안심전환 대출 보증 그거 나라에서 도시보증기금에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순수 부상권은 나중에 청구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 명의자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순수 피해자는 세입자도 세입자 피해자지만 당연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안전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 하는 안심전세는 나라 기금에서 부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런 형태들이 더 커지지 않으려고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찍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그 세입자 분들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서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 부동산 업체라든지 아니면 물론 컨설팅 업체에서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요즘 많아져가지고 좋긴 하지만 간혹 이런 그 당장에 이런 리베이트 관련해서 당장에 치고 빠지기 식으로 예전에 이제 떡가방 뭐 그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맥락에서는 뭐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무갭을 만들고 역갭을 만들고 아무나 명의 데려다 놓고 그러면은 뭐 분양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털고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세입자만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진짜 금전적인 피해는 세입자의 네. 심적인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네네. 힘든 부분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네네.
보증금을 못 받으면 네네.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다금증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네네. 힘든 분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조금은 책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조금은 얘기를 했지만 합리적인 네. 전세 금액이었을 때 네. 그때 들어가셔라 판단을 네네.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맞춰주고 비싸도 고가의 전사도 계약을 하고 들어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행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무겁네요. 무거워. 네. 무거운데도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화 기능을 좀 해야겠죠. 아, 이러한 형태로 그러면 전세 매물이 신축 빌라 전세 매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우리 세입자분들이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뭐 상품, 전세금 관한 이런 상품을 설명을 또 드릴 거긴 한데요. 예, 그 전에 앞서 일단은 제대로 된 이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을 선점을 해서 이제 많이 검색도 통한 허위 매물 어떻게든 뭐 중고차 시장처럼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런 광고하는 사람들 이제 일부의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니 싸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을수록 비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걸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사실 조금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하신 다음에 연락 제대로 하시고 이런 거 설명 제대로 들으시고 하시면 되지 않 이런 사기라는 이런 거를 당하지 않으실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허위 뭐 저희도 마케팅을 하지만서도 네. 허위 가장 부분은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안에서 또 허위 이 가장 광고가 나오는데 네. 좀 안타깝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 타사 이제 경쟁 업체들한테 네. 얘기를 하자면 네.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근데 이제 알려드려야죠.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혹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주변에서 이거 집 떠가라 우리 이제 용어에서 집 떠가 명의 가지고 돈 500만 원 줄게 리베이트 줄게 그게 이제 당장에는 이익 같지만 그죠? 나중에 도의적으로 보나 양심적으로 보나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뭔가 메꿔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전세를 구하시는 분도 심사숙고 해야 되고 주위에 이런 권유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당장의 이익에만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생각을 심사숙고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무갭, 역갭, 뭐 바지명의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뭐 전세금은 또 어떻게 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렇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신축 빌라 살 땐 빌라 정보통.